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는 흉문을 만났을 때 이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내 삶이 펼쳐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주상으로는 개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통 우리가 개운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개운한다는 것이 뭐냐? 뭐 우리 간단하게 말해서 팔자를 고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팔자를 고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통 말을 하지만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타고난 운명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고쳐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근원적으로 사실상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자를 고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하면은 소나무가 참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개운이 손쉽게 일어나고 누구나 뭐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개운이 될 것 같으면 다 대통령하고 재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운하는 것을 너무 개운을 해서 현재 있는 상황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식으로 개운을 이해하면은 사주 명리를 이해하는 데 아주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어려운 일,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나의 계획이나 생각대로 세상이, 그렇게, 맞춰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성취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완벽하게 되고 준비도 철저하게 했는데도 실제 결과가 그렇게 미치지 못하거나 실패로 귀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피해라든가 좌절감이나 이런 거를 최소화시키고 다음번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운을 하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오늘 제시했는 게 크게 어, 하나, 둘, 셋, 네 개, 한 네 개 정도의 방법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물론 이 외에도 개운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운들에 따라서 많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개운의 어떤 총론적인 성격,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개운을 하려면 대체적으로 이런 마인드라든가 이런 행동이 전제가 된 다음에 개별적인 사주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할 것이냐, 이 난제를 어떻게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각자의 사주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각자가 뭐 이런 명리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든지 또는 뭐 저명한 상담하시는 분들 또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또는 뭐 선배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극복을 하거나 또는 바꾸거나 좀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론적인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형태의 개운을 하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각자의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운들에서 해마다 오는 운이 있고 대운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려움에 직면했거나 또는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그 사주의 특성에 맞게 각각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서 또는 상담가들과 얘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개운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업적인 물상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물상 대처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사주가 타고나는 어떤 직업 그러니까 사주의 그 모양과 같은 사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주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어떤 직업을 가짐으로써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교정하는 뭔가 부수거나
또는 깎아내거나 뭐 조정하거나 그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그런 직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형충이 많거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그런 사람은 관제구설에 많이 연루된단 말이에요. 관제구설에.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그런 게 되겠지만은 실제 그런 직업에 종사하면 괜찮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주에 뭐 축술미 형을 한다든가 술미 뭐 축술미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이라든가 이런 형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조정하는 일들에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전체 사주구조상으로 관제구설이 많다 그러면은 직업적인 물상대체로 어떤 것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일에 종사를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뭐 예술로 말하면 조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종사를 하면 좋고요. 또 그냥 한다면은 뭐 교정직, 교정직 있지 않습니까? 뭐 교도소도 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어떤 상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교정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직업에 종사를 하면은 아주 훌륭하게 어떤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뭔가를 뭐 부수거나 만들거나 하는 그런 직업군에 종사를 하면은 가장 좋은 직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물상에 선생님의 정체성을 타고나는 사람은 선생님의 직업, 군인이나 경찰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은 그런 직업, 그런 식으로 가장 좋은 것은 직업적인 물상 대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이가 뭐 30, 40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이런 직업적인 물상 대체를 갑자기 갖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직업적인 물상대체는 20세 이전에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물상대체가 사주에서 개운하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이가 많아서 30세, 40세, 뭐 50세 되는 사람이 어떤 애군을 만났다. 흉운을 만났을 때 갑자기 직업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전의 사람들은 그 사주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고 미리미리 긴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아직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직업적인 물상대체로 어느 정도 개운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가장 강력한 방법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은 중년 이후의 사람들한테는 직업적인 물상대체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뭐 사주가 아무리 잘 구성된 사람도 항상 어떤 좌절을 느끼는 어떤 운을 만나게 됩니다. 흉운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을 가장,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어떤 일이 난제를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군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부정하고 내가 그것을 자꾸 극복하려고 하면은 또는 현상을 바꿔보려고 하면은 일이 굉장히 더 엉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난제를 만나거나 내가 세웠던 계획이라든가 목표가 완벽했는데도 그것이 좌절되거나 목표 달성을 못했을 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정해 버리면은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부정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엉뚱한 행동이라든가 말이나 이런 것이 나옴으로써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켜서 다음 기회, 그러니까 그대로 순응했으면 다음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흉문에는 순응하는 자세,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순응하고 말만 잘 듣고 그냥 포기하고 그래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체적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순응하고 주체적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 흉문을 만났을 때 또는 어려운 일이 만나서 내 계획이나 또는 준비했던 것하고는 상반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반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개운한다 하면 이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직업적인 물상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게 직업적 물상대책가 효율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순응하되 주체적 삶을 사는 방식이 개운하는 방식의 좋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제 지금이 그 선거 시즌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총선거 시즌이 와서 굉장히 그 공천, 각 당의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간에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도 많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또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모든 걸 바쳐서 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준비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뭐 공천에서 아예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탈락돼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랬을 때 내가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굉장히 지금까지 그 사회적 계급도 높았고 이랬는데도 어떤 지역에서 공천에서 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다 이럴 때 얼마나 큰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큰 좌절과 분노, 그다음에 배신감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하면 쳐봅시다. 그랬을 때 제가 순응하되 주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는데, 이 방법을 선택하면 다음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 때, 공천을 못 받았을 때, 순응하되 주체적 삶을 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 다음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항상 기회는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개운하는 방법에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선거 시즌이니까 있었는 거 보면 기억나는 게, 그 서울에 같으면 그 동작구에서 그 기존에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그 이수진이었나? 이분 있었죠. 이수진인가? 판사 출신 국회의원 한 분 있었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씨, 이분 또 있었죠. 이분 또 있고, 뭐 민주당에서는 뭐 하다가 보면 탈당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뭐 굉장히 거기다가 말을 많이 붙이면서 탈당을 해죠. 이런 분들이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수능을 해야 되고 주체적 삶을 사니까 그냥 그래 나 공천 못 받았어. 그래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은 그거는 또 좋지 않은 거예요. 물론 최악은 면했지만, 그래서 이런 제가 느꼈는 게, 이번에 할 때 이수진 씨나 임종석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컷오프 유세단, 그러니까 단지 내가 현상을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낙천된,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천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거 유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아실 겁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말은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넣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각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제가 공천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근데, 지난 8년 전이죠. 8년 전에 정청래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 없이, 정말로 이유 없이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컷오프 유세단을 운영해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청래 의원을 굉장히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발언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종석 씨나 이수진 씨 같은, 이수진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컷오프 유세단을 운영을 했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정말로 큰 정치인,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버렸죠. 그러면서 특히 그 이수진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막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탈당을 하면서 굉장히 말하면, 이래 돼 버리면 다음번 기회가 안 와요. 그래서 이 개운을 한다는 것은 항상 내가 현재 당면에 있는 과제 그거를 부정하고 그거의 현상을 바꿔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인정하고 거기서 물러나야 돼요. 그게 가장 큰 개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늪에 빠졌을 때 막 허우적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늪에 빠져서 죽거든요. 그래서 허우적대지 말고 거기에서 찬찬히 상황을 분석하고 살아날 길을 모색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말이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굉장히 거칠고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생각 없이 행동을 하거든요. 홧김에
말 그대로 홧김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개운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제가 뭐 성경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마태복음 그 5, 6, 7장 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억지로 나한테 오리를 가자고 같이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지고 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내준다. 이런 것들이 주체적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컷오프 유세단도 요즘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컷오프 유세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선거에서 공천을 이유 없이 공천을 못 받았다. 이렇게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컷오프 유세단을 해가지고 어, 나의 지역구에 공천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개운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운용하는 방식 이것들이 개운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굉장히 좋다죠.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제를 만났을 때 순응하되 주체적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 삶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또는 뭐 왼밤을 때릴 때 오른밤을 내주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5, 6, 7장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이게 주체적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다음에 또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 많은 말과 행동, 거친 행동,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개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운을 한다는 이유 자체가 흉문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흉문에는 항상 그것을 순응하고 그 현상을 자꾸 극복하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하고 시험에 지금 떨어졌는데 억지로 붙이려고 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막 하면 그 나중에 부작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떨어졌으면은 새로 공부를 해서 다음 기회 왔을 때 준비해서 합격을 하려고 해야지. 보통 뭐 이제 뭐 권력이나 돈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뒤로 따로 뭐 로비를 하거나 뭐 뇌물을 주거나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일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입사를 하거나 어디 뭐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부작용이 따라오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화근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흉문에는 현상 변경보다는 현상을 감내하면서 그 현상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준비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제일 첫 번째 그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개운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내 계획이나 준비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건강에 악화가 옵니다. 그래서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문제인데 몸이 아파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개운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운동하고 혼자 좀 생각하고 고독을 즐기는 그 자세를 갖는 게 개운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되 술도 필요하죠. 너무 화가 나거나 좌절감이 있을 때 술 마시면 좀 극복이 됩니다. 세 속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혼자서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마시면 사고로 연결되거든요. 거기서 또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 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 어려우니까 혼자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잠자고 잠잘 자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만 지나면은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운동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잠잘 자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견디기 어려우면은 혼자서 술을 마시도 혼자서 조금씩 마시는 건 괜찮다. 이렇게 제가 제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선거철이니까, 이 투표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투표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개운을 하는 방법 중에서 내가 혼자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뭔가를 해가지고 그 상황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지금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가지고 공무원을 기존에 10명만 뽑았는데 100명을 뽑게 하는 거, 이런 거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실력은 한 20등 정도만 뽑아주면 뽑힐 것 같은데 지금 10등까지만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무원 시험 볼 때 100명을 뽑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 내 그거에 준비에 내가 공무원 하고자 하는데 준비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한테 투표를 하면 되죠. 그러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이게
다행히 요즘 같은 투표철이기 때문에 선거철이니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내가 주도적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개운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은 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투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뭐 라면 한 봉지를 사서 먹어도 거기에 부가세라는 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다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투표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든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봐야 돼요. 그다음에 그거를 봐야만이 내인데 유리하게 돈을 쓰면은 장사하는 사람이면은 장사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이 나오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것이 개운하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개운하는 걸로 제가 한번 예를 들자면 이런 사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주는 제가 임의로 지금 이 시간대에 사주를 앱에서 그냥 제가 하나 캡처를 해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라면은 지금 이것이 어떻게 개운을 해야 되겠어요? 이 사주는 현재 합격이지 않습니까? 제극인으로 이 사주는 현재 제극인으로 합격된 사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시간대에 태어난 사람에 해당되는 지금의 제가 임의로 앱에서 찍은 거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직업적인 무상 대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그러니까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어떤 유산 이런 것들은 포기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독립해서 객지에서 이런 사주를 우리가 객지에서 자수성가하는 사주죠. 자수성가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신이 어찌됐든 간에 정인이라는 이 용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쓸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수를 쓴다는 게 맨날 뭐 문서를 다루고 학문을 해야 되고 누구를 가르치고 이런 직업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다루는 사람도 인수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직업군에 속하려고 이 과정들에서 준비를 하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뭐 정보를 다루니까 정보를 다루는 게 뭡니까? 뭐 주식도 될 수 있고 주식에 정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부동산 또는 뭐 경매 이런 것도 되고 또 게임 같은 것도 됩니다. 게임 그 지금은 그 IT 시대니까 게임이 많지 않습니까? 게임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정보와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종사한다든가 좀 나쁜 쪽으로는 이제 도박이라든가 이런 거 될 수 있죠. 도박도 정보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일들에 종사를 하면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이 사주는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초년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약간의 이제 20대부터 오면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는데 20대는 일이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여기 진토 속에는 을목이 뜨면서 이 적격패인이 되는데 간목이 이 제극인을 함으로 인해서 적격패인이 이제 파격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럴 때 그런 준비를 하면은 갑자대운, 개해대운, 임술대운 이렇게 갔을 때 발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상황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구조의 사주는 사주 구조적으로 병정이나 경신금 그죠? 병정이나 경신금이 보면은 좋으니까 친구라든가 또는 관사를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그런 직업군에 속하면은 개운을 해서 잘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흉문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어려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개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운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개운이 쉬우면 누구나 다 대통령하고 재벌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어떤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이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다음 기회에는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거냐 했을 때 크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뭐
뭐 빨간색의 뭐 속옷을 입어야 된다는 둥, 뭐 검은색의 속옷을 입으라는 둥, 또는 뭐 동쪽으로 이사를 하라는 둥, 서쪽으로 이사를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사주마다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향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행동을 하면서 개별적인 사주에 맞게 어떤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 항상 이 기본적인 개운하는 방법 이것을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애군을 만났을 때는 가능하면 순응하고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운동이나 명상이나 고독을 즐기면서 은행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을 말을 막하거나 행동을 막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에 따른 흉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쁜 결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즌이라면은 반드시 투표를 해라. 투표를 하는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경을 변경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투표를 하는 것이 개운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주에서 우리가 흉운을 만났을 때, 살다가 흉운을 만났을 때 어떻게 개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